안세영 선수 괴롭힌 동료 명단 공개. 협회가 끝까지 감추려고 했던 이유. 광고가 아니더라도 배드민턴으로도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을 막지 말고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 안세영이 마침내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지난 5일 2024 파리올림픽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따낸 뒤 부상이 심각했는데 대표팀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 실망했다. 더 이상 대표팀과 함께 가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 작심 발언을 한 뒤 6일 만이다. 당시 안세영의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깜짝 금메달 행진을 펼치며 뜨겁게 달아올랐던 올림픽 열기마저 싸늘하게 식었을 정도다. 이후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안세영의 발언 하나하나에 반박하는 자료를 배포하며 대응했지만 여론의 비판은 거세졌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고, 대한체육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포괄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세영은 1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부상관리에 대한 부분과 선수단 운영 등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선수들이 경제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은 선수들에게 차별이 아니라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며 모든 선수를 다 똑같이 대한다면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안세영이 지적한 부분은 현재 국가대표 선수의 개인 후원 및 실업 선수의 연봉 계약금 관련 규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른 인기 스포츠 종목에 비하면 연봉이 적은 편이다.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선수계약 관리 규정은 신인 선수의 계약기간과 계약금 연봉을 구체적으로 제한한다. 고졸 신인 선수 계약기간은 7년, 그 기간 최대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고 첫해 연봉은 5천만 원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해져 있다. 세계 최고 실력의 인기까지 얻고 있는 안세영이 아쉬움을 느낄 만한 부분이다. 또 대표팀 운영 규정에 따르면 대한배드민턴협회 메인 스폰서사의 라켓과 신발, 위류를 사용해야 한다. 태극마크를 다는 순간 개인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고 반대로 협회나 대한체육회 차원의 후원사에 묶이게 된다. 나이키와 광고 계약을 한 안세영이 신발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한 것은 나이키와 개인 후원을 맺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현재 요넥스와 연간 40억 원이 넘는 후원 계약을 맺고 있다. 돈으로 주니어부터 성인 대표팀까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간 수십 개의 대회에 출전시킨다. 한 선수를 유년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성장시키는데 30억 원 가까이 든다고 한다. 안세영도 이 시스템을 통해 수년간 금전적 부담 없이 국제 무대에서 실력을 쌓았다. 결과적으로 현재 대표팀 시스템만 보면 안세영을 비롯한 배드민턴 국가대표들은 많은 규정에 묶여 있다. 인기에 비해 적은 연봉을 받고 수억 원대 스폰서십 계약을 맺은 다른 스포츠 톱스타들과 비교해 심리적 박탈감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배드민턴계에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전체 대표팀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자칫 한국 배드민턴 육성 시스템을 흔들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배드민턴 관계자는 안세영 경우는 아쉬운 느낌도 있지만 한 명을 위해 모든 시스템을 뒤흔들기는 어렵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뾰족한 해결 방안은 보이지 않지만 안세영의 발언으로 변화에 대한 필요성은 제기됐다. 오랜 기간 이어져온 협회의 체계적인 운영 육성 시스템을 유지하며 안세영과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싸움과 갈등이 아닌 협회와 선수, 관계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2. 안세영 논란 확산. 디지털 시대. 협회는 검투사 양성, 루두스가 아니다. 최근 안세영 선수의 폭로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배드민턴협회가 불투명하고 불완전한 정보 공개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배드민턴협회가 법적으로 공개가 의무화된 평가 결과 보고서에서 정작 자신의 점수는
빼고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의 회원 종목단체 규정에서는 산하단체의 경영 공시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의 회원 종목단체는 경영 관련 정보를 스포츠 지원 포털에 공개하고 있다. 이 정보에는 총회, 이사회 회의록, 결산서, 혁신평가 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공개한 혁신평가 결과이다. 협회의 혁신평가 결과 공개 내용을 살펴보면 정작 해당 협회의 점수는 모두 빠져 있다. 정말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은 채 허울만 공개한 것이다. 배드민턴협회의 혁신평가 등급은 B등급이다. 하지만 배드민턴협회의 평가 범주별 평가 점수와 전체 평가 점수는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대국민 공개라는 규정을 무색하게 하는 꼼수 공개로 인한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수영협회 등 일부 종목단체도 자신들의 점수를 가린 채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정보 공개의 문제점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배드민턴협회 홈페이지에는 이사회와 총회 결과가 공개되어 있지만 일부 회의록은 매우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 2021년 3월 17일에 개최된 2021년도 임시대의원총회 회의록은 단 1페이지에 불과하다. 안건은 임원, 이사, 증원의 건으로 이사 10명을 증원키로 의결하는 것이다. 왜 10명을 증원해야 하는지, 대의원들은 어떤 의견을 표시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대한체육회의 회원 종목단체 규정과 배드민턴협회의 정관에 의하면 협회의 이사는 15명 이상 29명 이하, 회장, 부회장 포함을 둘 수 있다. 그리고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원할 수 있다. 최대 39명까지 이사를 둘 수 있는 것이다. 배드민턴협회는 이 단서 규정에 의해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10명의 대의원을 증원해 최대한도인 39명까지 이사를 임명했다. 배드민턴협회의 총회 대의원 수는 21명으로 총회 대의원보다 이사가 거의 2배에 가까운 임원 구조가 되었다. 오후 2시 30분에 시작해서 50분 만인 3시 20분에 끝난 임시대의원 대회에는 대의원 21명 중 18인이 참석했고 552만 1260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다. 배드민턴협회의 2003년 결산서에 의하면 배드민턴협회는 임원수는 최대한으로 늘렸지만 총 세입 205억 5069만 2419원 중 임원들의 기부금은 한 푼도 없다. 오히려 이사회의 회의비로 제88차 이사회 29인 참석 1026만 4340원 89차 이사회 20인 참석 698만 7910원 등 총 1725만 2250원이 쓰였다.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1인당 35만 원꼴로 지출한 것이다. 이 비용은 모두 어디에 쓰인 것일까? 배드민턴협회 정관 제24조의 2는 임원의 보수와 관련해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협회가 내부 임원인 이사들에게 회의 참가 사례비를 지급했다면 정관 위반의 소지가 있다. 배드민턴협회는 대한체육계 산하단체로 국가의 지원과 기업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임원이나 회장의 소유가 아니면 자의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상세한 운영 정보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 가입한 대한민국의 국가올림픽위원회 단체로 올림픽헌장을 준수하며 대한민국에서 올림픽헌장의 준수를 보장한다. 산하단체인 배드민턴협회 또한 마찬가지이다. 올림픽헌장은 제1장 제2조 IOC의 사명과 역할의 10항에서 선수에 대한 의료 및 건강과 관련한 조치를 장려하고 지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8항에서는 안전스포츠와 더불어 모든 형태의 괴롭힘과 학대로부터 선수 보호를 장려한다. 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12항에서는 운동선수들의 사회적, 직업적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 조직과 공공기관의 노력을 지원하고 장려한다. 라고 되어 있다. 배드민턴협회는 검투사를 관리하고 훈련시키는 루더스,
검투사 양성학교, 가되어서는 안 된다. 올림픽 헌장에 입각해 선수의 건강을 지키고 괴롭힘과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무엇보다 올림픽 정신을 실천하며 노력하는 선수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배드민턴협회를 비롯한 종목 단체가 올림픽 기구로서의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국민들과 선수 관계자들이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상세하게 의사결정과 예산 집행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국회와 대한체육회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상세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중단하는 등의 특단의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 정부에서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이 공정성과 투명성이다. 그리고 이는 형식적으로만 갖추어서도 안 된다. 부실한 자료 공개는 국민들의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모든 공공기관과 협회 등 단체의 의사결정 과정과 예산 편성 그리고 집행 과정이 디지털 기록으로 투명하고 명확하게 공개된다면 불합리한 의사결정과 예산의 낭비성 지출은 줄어들 것이다. 이번 기회에 국가보조금을 받는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은 충분한 조사와 사실 공개를 통해 디지털 정부가 요구하는 공정성과 투명성에 부합하는 단체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